볼까? 이제 명제를 내가 써볼게. 명제라는 게 사실은 이거라고. P이면 Q이다. 그래서 내가 얘를 뭐라 그랬지? 가정, 결론. 그래서 이거를 진리집합으로 얘기하자면 요 상황이 만족이 된다고. 지금 이거는 이 단어는 약속이니까 외워주셔야 돼. 그래서 내가 여기에 적절한 예시를 하나 들자면 이런 거야. 하남 시민이면 대한민국 시민이다. 가정과 결론 맞췄고요. 참이니 거짓이니? 참이잖아. 그치? 대한민국 시민이 얘를 포함하잖아요. 진리집합을 얘기하자면. 얘 명제 참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역이라는 걸 좀 공부할 거야. 명제의 역이라고 하고요. 역은 말 그대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시민이면 하남 시민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참이니 거짓이니? 거짓이겠지? 하남 시민이 어떻게? 대한민국 시민을 포함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너무 중요한 거. 대우라는 걸 배웁니다. 우리가 이제. 대우가 뭐냐면 역취한 거에서 부정까지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지. 대한민국 괜히 한국말을 길게 써가지고 대한민국 시민이 아니면 하남 시민이 아니다. 이게 대우인 거야. 역취하고 부정 때린 거야. 그러면 얘의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봐. Q의 여집합 짠 P의 여집합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맞지? 근데 얘 봐봐. 반대한 게 얘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대우도 당연히 뭐겠어? 참이겠지.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구라면 대우도 구라다 이렇게 배우는 거야. 그러면 역 있지, 역. 역은 명제랑 상관관계가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명제가 참이면 역은 거짓이에요? 모른다고. 역은 그때그때마다 따져봐야 되는 거고 명제와 대우만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고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돼. 됐지?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골 때린다고. 야, 이렇게 풀면 좀 어렵잖아. 우리는 이런 게 어색하잖아. 그래서 얘가 참이 되고 싶대. 그럼 이 명제가 참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니 대우를 취하자 이거지. 순서 바꾸고 부정 때리면 요럴 거 아니니. 이러면 딱 보기 좋지. 된 거지? 그 얘가 x-1, x-5. 그러니까 여기에 진리집합은 x값이 뭐랑 5일 때야? 1과 5일 때일 거니까 얘가 1이거나 5면 되잖아요. 합치면 6 끝. 미리 여기서 설명하고 들어가겠습니다. 3단 논법. 자, 3단 논법이 있는데 얘들아 지금 내가 여기까지 가르쳤어. 만약에 이렇대. 나 그냥 이제 설명부터 갈까? 봐봐. P이면 Q이다. 이게 참이래. 내 Q이면 R이다. 얘 참이래. 그러니까 3단 논법이 뭐냐면 야, 이렇게 되면 얘가 뜻하는 바가 요게 될 거고 얘가 뜻하는 바가 요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Q가 P를 포함하는데 그 Q를 R이 포함하니까 당연히 모두 성립하겠어. P가 R로 가는 요 상황도 성립하지 않겠니? 이게 3단 논법이야. 연결고리를 맞춘다라고 하거든. P가 Q한테 쐈고 Q가 R한테 쐈으면 당연히 P가 R한테 쏠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는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지. 근데 이런 유형이 있어. 누가 누구한테 화살표를 쐈을 때 이런 거 참인 거 고르라고 할 때가 있거든. 아니면 거짓인 거 고르라고 하거나. 그러면 물어보는 거 딱 하나예요. 방금 가르친 이 3단 논법과 대우를 합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무조건 이렇게 풀어. 지금 이 상황 나왔지? 현재 연결고리 있는지 봐봐. 없지? 연결고리가 지금 안 보이지? 그럼 나는 이럴게. 3단 논법
은 당장은 못 쓰니 내가 요럴게. 대우부터 만들어 일단. 얘들아, 얘가 참이란 얘기는 대우도 참이니까. 그리고 다시 봐. 연결고리가 생겼나. 생겼잖아. P가 not R한테 쏘고 not R은 not Q한테 쐈으니까. 연결고리 생긴 거 보이지? 보여? P가 not R, not R은 not Q, 그러니까 P는 not Q 이렇게. 그러면 봐봐. 얘를 다시 한번 대우 취한 것도 성립할 거 아니겠니? 이 작업부터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사실 이제 얘가 중복이 돼요. 네? 중복된다는 게 뭔 소리예요? 아니, 중복이 돼요 이게. 뭔 소리냐면 이거 이렇게 가려놨을 때 그 보여 이제? 내가 보다 잘못 썼니? 잘못 썼나? 잠깐만. 맞게 썼지? 맞게 썼지. 내가 뭘 잘못 본 거지? 나 진짜 내 애플워치 산 거를 내가 제일 후회 중이다, 신발. 그러면 저렇게 다 쓰고 나서 여기랑 항상 똑같은 거 찾아봐. 뭐 있니? 1번 끝. 됐지? 이렇게 저렇게 다 써놓고 3단 논법과 대우를 다 써놓고 그 다음에 보기를 보시면 돼요. 근류법은 학교 상황에 따라서 하거나 안 하거나 할 거니까 지금은 넘어오세요. 유형 21번. 자, 여기서 또 오늘의 마지막 내용을 배웁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제의 증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거고, 다음 시간이면 명제 끝날 거고, 진도는 일단 마무리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거는 단원별로 이제 조금 수준 있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뭐 내가 해줄 건 거의 다 끝났어. 또 니들이 졸라게 뛰어야지 뭐. 최근에 설명회 때도 그랬는데, 야, 부교재는 몇 번은 풀어봐야 돼? 2번. 와, 멋있어요. 그러니까 부교재를 몇 번 풀어보는 게 맞아? 3번? 그 있잖아. 전략적으로 가야지.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마다 달라.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고, 야, 어떤 애들은 그런 애들 있더라. 수학을 되게 좋아해. 흔치 않지. 그리고 그런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본인이 막 틀렸어. 근데 고쳐볼 거 아니야? 그럼 옆에서 계속 그걸 부둥켜 안고 있어. 옆에서 답답해서 알려주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이씨 내가 할 거야 뭐 이러면서 고집 부리는 애들이 있어. 그런 애들은 사실은 내신보다는 수능이 훨씬 유리하긴 하거든. 나는 그런 성격을 좋아는 하는데, 내신을 볼 때는 적절하게 좀 조화가 돼야 되거든. 손해봐. 내신 볼 때. 왜냐면 기억이 오래 가요. 그리고 생각을 오래 하기 때문에 응용력도 그러면서 생기거든. 근데 단점은 뭐야? 신발 진도가 나가질 않아. 공부는 하는데. 그러니까 고작 한 번 풀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봤던 건데 손이 안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얘기하자면 생각하기 싫어해. 문제 보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생각하기 싫어. 바로 이제 보통 우리 같은 족속들이잖아요. 보자마자 몰라. 씨 선생님 바로 이래버리잖아. 알아들어. 알아듣고 귀찮으면 외워버려. 그러면 이제 단점, 응용력 따위는 없어져. 외우게 되니까. 장점, 여러 번 돌릴 수는 있어. 그 두 가지 상황을 적절하게 조화를 시켜야 되거든. 근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 두 가지 단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고민은 안 하는데 질문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진도도 안 나가고 응용력도 안 생기고 맨땅에 헤딩하는 시험을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람들마다 달라. 본인이 계산 실수가 적은 편이야. 아는 건 맞춰.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가야 돼. 그리고 계산 실수 아는 사람들은 쉬운 문제는 한 번 정도만 풀고 조금 이제 수준 있는 문제들을 위주로 먼저 풀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본인이 생각해. 나는 생각하기가 싫어. 나 도저히 수학 지금 당장 생각할 시간 없고 너무 싫어. 이러면은 최고난도 문제를 최대한 덜 풀긴 해야 돼. 풀어봤자 틀릴 거예요. 어차피 그게 변형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수가 많은 사람들은 쉬운 문제를 오히려
두 번 정도 계속 풀어봐야 돼. 그것도 어때야 되냐면 급하게 푸셔야 됩니다. 너네가 이걸 자꾸 놓치던데. 너네가 숙제할 때 하염없이 풀지. 그냥 숙제 이러면서 풀잖아. 그러니까 시험 때 절지. 그러니까 숙제할 때 급하게 푸셔야 돼요. 대충 풀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예 물론 신발 한 이 정도 되는 문제를 갖다가 응 대충 풀어 이러는 얘기가 아니라 쉬운 문제들 있잖아. 1페이지, 2페이지 초반 부분까지 나오는 그 주는 문제들. 그걸 급하게 푸셔야 돼요. 급하게 풀었을 때 맞춰야 돼. 근데 너네 아무 생각 없이 쉬우면 쉽다고 그냥 막 딱 지금 현준이 표정으로 풀거든. 근데 시험 때는 너네 어때? 시험지 뚫어져라 쳐다보잖아. 막 쭉 이러고 막. 그거 숙제할 때도 미리 그 연습해야 된다. 아니 근데 당연한 거잖아. 평소 실력보다 시험 성적이 안 나올 수밖에 없거든. 왜냐면 같은 이유 아니야? 너네 숙제할 때 시험 볼 때처럼 안 그러잖아. 틀리면 좆된다로 풀어. 틀리면 틀리는 거지로 풀어.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리고 10문제 푸는데 까놓고 10분이면 됐을 거. 10문제 푼다. 30분 동안 푸는 적도 많잖아. 왜? 멍 때리다가 핸드폰 보다가 화장실 갔다가 뭐 하다가 시험 때 안 하는 거지. 시험 때 갑자기 핸드폰 보고 그래? 오줌 마려운데 화장실 갔다 올까? 막 이러고 오는 길에 목 마른데 물도 한 잔 마시고 이런 새끼를 시험장에서 그런 새끼를 난 본 적은 없거든? 그러니까 안 할 행동을 안 하는 게 되게 중요해. 지금 시험 한 달 전부터는 시험 때 못할 행동 지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네 숙제할 때 좀 그 생각 좀 가지고 풀어. 그러니까 풀어도 까먹는다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는 애들 많거든? 안 틀리려고 해야 돼. 이거 시험에 나오면 좆된다라는 생각으로 숙제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좀 하염없이 숙제를 하는 것 같아. 틀렸어. 응. 아무 생각이 없어. 너네 그거 시험에 틀리면 기분 좋아? 안 좋잖아. 미리미리 스트레스를 받아야 된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것들은 기억이 더 오래 가요,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내가 무슨 암호를 그냥 얘기하면 너네가 금방 까먹거든? 근데 내가 우림이 뺨때기를 진짜 있는 힘껏 팍 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암호를 얘기하면 기분은 나쁠지언정 기억이 오래 간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너네가 지금 기억 속에 오래 남아있는 무언가의 일들은 심하게 도파민이 터진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거든. 그렇잖아. 뭐 트라우마도 그럴 거고. 트라우마도 도파민이 한 일종이라며. 즐기세요. 그 도박도 땄을 때의 그 도파민이랑 잃었을 때의 도파민이 똑같다며.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라며. 신기하네. 돈을 땄을 때랑 잃었을 때랑 같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인간의 뇌는. 그래서 도박을 못 끊는 거래. 그래서 너네가 게임을 못 끝나 봐. 졌을 때랑 이겼을 때랑 같은 도파민이 터질 거 아니야. 같은 시간 공부하는데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시려면 시험 때랑 똑같이 행동하셔야 돼. 모르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푸셔야 되고, 본인이 실수가 많으면 쉬운 문제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본인이 실수는 없는데 실력이 좀 모자른 것 같으면 중간 난이도 문제를 여러 번 풀어봐야 될 거고. 오케이? 이거 최소한 본인의 약점에 대해서는 네다섯 번은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가야지. 가지고 놀아야지. 미친놈들아. 아무리 시험이 정답을 내는 거지만 너네는 너무 정답을 내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바뀌면은 시야가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야, 니들 뇌가 좋아, 내 뇌가 좋아 지금. 애매해? 너네 머리가 좋을 것 같아, 내 머리가 좋을 것 같아. 이거 웃기더라. 대부분 선생님 이러던데? 바보세요? 지금 여기에 니코틴이 얼마나 들어갔겠어 이제.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갔고. 야, 내가 니들보다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 망가졌어 이제. 아니 근데 내가 여기서 새로운 개념을 끌고 오진 않잖아. 항상 문제 풀 때 보면 니들이 알고 있는 거지. 근데 나는 끄집어내고 너네는 못 끄집어내잖아. 알고 있는 공식들을. 되게 단순한 거예요. 나는 답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저번에도 약간 했던 이야기인데, 공부를 할 때 정답 나오면 좋아하지 말고 좀 공부를 할 때잖아.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 항상 공부할 때 이 생각도 가지고 해야 돼. 나는 정답 나오는 게 중요한 사람이야. 야, 근데 정답이 지금 딱 느낌이 이거 같아. 그래서 야, 얘들아, 21번 정답 2번이야 하고 넘어가 봐. 너네 나한테 저 새끼 뭐하지? 이럴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너네 공부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니까? 정답 나오면 넘어가.
아 진짜로 그래. 야 틀려도 넘어가는 새끼들인데 정답 나오면 그걸 보겠냐? 안 본데 잘 생각해보세요. 정답 나오면 그냥 넘어가요. 긴가민가 했어도.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 조금 어렵게 나오면 바로 틀려버리지. 그러니까 나는 정답 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시키는 직업이잖아. 정답 위에서 있어야 돼요. 왜 정답이 이게 나왔고 이건 왜 틀렸고 뭐 때문에 안 되는지를 난 아는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처음 보는 문제에 너네보다 내가 훨씬 더 잘 푸는 거야.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애초에 시선 자체가 다른 거라고. 근데 너네는 자꾸 정답 나온 정답 나왔어 와 이러고 넘어가 버리니까. 근데 이건 전 과목 마찬가지다. 그렇잖아. 암기 과목 좀 자신 있는 사람. 개인적으로 난 암기 과목을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래요? 암기 과목도 한 번 외웠을 때랑 또 다시 한 번 외웠을 때랑 세 번째 외울 때랑 네 번째 외울 때랑 좀 달라. 한 번 외우면 그냥 외웠다라는 의미고 두세 번째에서 네 번째로 넘어가잖아? 그럼 어떤 느낌이 드냐면 갑자기 단원별로 약간 연결이 되는 무언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1, 2, 3, 4, 5, 6, 7, 8, 9, 10 각각 외웠는데 이제는 1, 2, 3까지 한 번에 보이고 4, 5, 6까지 한 번에 보이고 이럴 때가 있어. 그거를 죽자고 외우잖아? 그러면 흐름이 읽혀요. 흐름이. 외운 게 아니라 흐름이 읽혀져. 느껴본 사람. 지훈은 그런 게 느껴져? 느껴져. 외울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뭔가가 또 시야가 바뀌는 게 느껴져.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거든. 근데 수학에서 그걸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얘 들어줬잖아. 옆에 새끼가 딱 물어봤을 때 이 문제 설명할 수 있냐? 정답 나온 것도. 그게 계속 돼야 돼. 저 새끼가 이러랬어. 병신 같은 새끼. 그러니까 안 되지. 나는 수학을 굉장히 못해도 받고 잘해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갈리는지는 대충 눈에 보일 거 아니야. 머리가 아니라니까. 대부분 뭐 때문에 공부를 못하냐면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건 게으름. 그냥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해도 안 나오는 애들이 간혹 있어. 그런 애들을 진짜 지멋대로 공부하더라. 그래놓고는 했대. 내가 집합이 좀 자신 있고 명제를 못해. 그럼 우리만 너는 무슨 공부를 해야 되지? 근데 신발 존나 집합만 해요. 참 이게 재밌어. 주위에 네가 성적이 제일 잘 나오고 점수도 제일 잘 나오는 과목이 뭐야? 뭐 1등급이 여러 개 나왔겠지만 그 중에 최고. 아이 그 국영수사가 중에 애매해? 그러니까 보통 이래 막 좀 심리가 이상해. 영어가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무슨 공부를 제일 많이 하게? 영어예요. 되게 웃기지 않니? 되게 간단한 거잖아. 내가 헬스를 하는데 상체 근육은 이제 만들어졌대. 내 하체가 빈사 상태야. 그럼 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하체 운동 해야 되잖아. 근데 신발 꼭 계속 이러고만 있는 거지. 생각을 잘해 공부를 할 때. 알겠잖아. 못하는 걸 그게 유지 비용이거든. 왜냐면 잘하는 걸 다시 떨어뜨렸을 때 또 막 그게 떨어지기 싫은 그 사람들의 심리인데 더 할 생각을 하셔야지. 왜 이거를 돌려막으려 그래?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보완을 해야 될 때 잘하는 거를 먼저 계속 해버리면 그게 돌려막기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영어를 잘한다라고 하면 그걸 믿어. 한 번 운빨 터진 게 아니라 영어는 원래 자신이 있었다라고 하면 영어를 좀 믿어줘. 그리고 그걸 뒤로 밀어야 돼. 오히려 못하는 것부터 해결을 해야 돼. 이게 균형을 싹 맞춰줘야 돼. 너네는 한 과목 가지고 승부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야. 응? 자, 지금까지 여기까지 배웠어. P이면 Q이다. 이걸 보고 내가 뭐라 그랬다고? 가정.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결론. 그래서 이게 참이라면 요게 완성이 된다라고 했다. 지금까지는 요거 가르친 거예요. 뭐뭐이면 뭐뭐이다. 자, 그러면 이거를 표현하는 또 다른 용어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데 어렵지 않아.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고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야. 이러기로 한 거야. 봐봐. 너네 영어 좀 하지? 여기 주어 뭐예요? 첫 번째 줄 주어. P는 서술어 뭐예요?
충분 조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여기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물어볼 일은 없으니까 그냥 암기하면 될 문제야. P는 충분 조건이야. 앞으로 그래서 내가 뭐라고 외우게 거냐면 이 명제가 참이었을 때 진리집합은 Q한테 포함이 된다라고 했잖니. 그래서 외울 거라고. 충분 조건이면 작다. 충분 조건이면 작다. 자, 여기도 주어 따봐. Q는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면 크다. 그러니까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뭐라고?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오케이? 영어 단어처럼 외워.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근데 야, 이럴 때도 있잖아. P가 Q를 포함한대. 그럼 P는 필요 조건인가? Q는 충분 조건인가? 근데 이랬잖아. 이것도 된다는데? 이거를 집합 때 뭐라 그랬지, 이거를? 서로 같은 집합이라 그러지. 이런 경우는 뭐라 그러냐? 필요 충분 조건. 동시에 만족하니까. 필요 충분 조건. 외웠어? 작으면 충분, 크면 필요. 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 가자. 이 내용은 전혀 안 어렵거든. 외우면 끝나니까. 근데 이 안에 들어오는 수학적 개념이 지랄 맞아요. 니들이 제일 약한 구간이 이 구간이거든. 자,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자, P가 필요 조건이래. 아, 이거 만족하라고? 그렇지. 근데 충분 조건은 안 된대.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니까 같으면 안 되고 P가 큰 거 찾으래잖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만드는 진리집합을 잘 보세요. X는 2라 그러잖아. 얘는 나와 있네. 얘는 X가 2여도 되고 마이너스 3이어도 되거든. 인수분해 해보면. 얘가 커, 얘가 커. 얘가 더 큰데? 맞지? 기억 탈락. 16의 양의 약수 써볼게. 1, 2, 4, 8, 16이고요. 얘는 8의 약수 1, 2, 4, 8. P가 더 많아요. P가 Q를 포함해요. 니은 통과. 이때 만족하는 진리집합은 X는 뭐예요? 풀마 1. 이때는 X가 뭐예요? 풀마 1. 같은데요? 그건 필요 충분 조건이고 그건 문제에서 싫다 그랬어. 이 유형이 내가 분명히 얘기했다. 어려워요. 그렇지. 이건 다 해봐야 돼. 22번 출발. 해보세요.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보기 해석하는 게 어려워. 나오려면 나왔어 이제. 승현아, 정답 몇 나오니? 1번. 하람이는?
1번이요? 그래? 가자. 얘의 진리집합 따내는 게 능력이라니까? a제곱과 b제곱을 더했는데 0 되려면 얘가 0이어야 되고 b가 0이어야 돼요. 맞지? 근데 봐봐. a랑 b랑 같다는 얘기는 이래도 되죠. 근데 봐봐요. 이래도 돼요. 나 이거 영원히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됐지? 그러니까 느낌 왔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거 유도했고 얘는 안 된다 그랬으니까 기억은 통과. 잘했어. 여기까지. 근데 봐봐. 얘는 두 가지가 나올 것 같아요. A가 양수일 때 B가 음수거나 아니면 A가 음수일 때 B가 양수거나 이러면 될 것 같거든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 뭐죠? 잘못 풀었어요? 왜? 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상하게 쳐다봐가 너. 자, 그러면 A가 음수 또는 B가 음수 이거 해석하는 게 중요한데 얘는 둘 중 하나만 음수여도 되는 거지. 내 말을 잘 들어. 둘 중 하나만 0보다 작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뭐도 되는 거냐면 A가 음수, B가 양수. A가 양수일 때 B는 음수. 이런 거 괜찮잖아. 근데 내가 아까 신발 진짜 뭐라고? 둘 중 하나만 0이 여도 되는 거지. 0보다 작아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되는 거지. 둘 중 하나만 0이래. 아니면 두 개 중에 그러니까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둘 중 하나만 0되랬어. 아니면 얘와 얘가 0보다 작은 거를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 그랬어.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 다 만족해도 상관은 없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 이해돼? 얘가 하나 더 생겼네요. 그러니까 요거죠. 통과. 명제가 이런 부분이 좀 지랄 맞지? 야, 그럼 1번 정답 아니잖아, 이씨. 그 다음에 P 잘 보세요. 내가 얘 인수분해 해보면 요렇게 돼요. 이거 기억하시죠? 이것이 그래도 고1인데. 그러면 얘가 0 되려면 A랑 B랑 같은 상황 되겠네요. 이해돼요? 봐봐요. 얘는 0 될 수가 없습니다. 얘는 0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절대 부등식 할 때 내가 한 번 더 설명을 한 거라고 지금은 그러려니 해. 아니, 내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주자면 이거 인수분해하면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여기서 실근이 안 떠요. A, B는 실수라 그랬고. 근데 이거 내가 좀 이따가 다음 시간에 절대 부등식 하면서 이거 한 번 더 보여줄게. 어쨌든 쟤는 A랑 B랑 같으면 0 되는 것까지. 오른쪽 덩어리는 0 될 수가 없고.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근데 Q 봐봐요. 얘는 A-B. 얘가 A 플러스 B는 0 나올 거니까 여기가 A가 되거나 아니면 A가 마이너스 B여도 얘가 더 많은데. 오케이? 그래서 디귿 또 통과. 기억 니은 디귿. 이거 어렵지? 그러니까 충분 필요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저걸 조건 해석하는 게 니들이 되게 어색해하는 구간이야. 이게 어려워, 이게. 어렵다니까. 어? 오늘의 라스트 문제입니다. 출발. 자, 한번 데워봤으니까 이제 맞춰보세요. 진리집합부터 제대로 구해.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건 어렵지 않아 얘들아. PQR 조건 해석해보자. 민준이가 요 정도 했을 거야. 믿는다. 민준아, P의 진리집합은 뭐예요? 그렇죠. A가 0, B도 0. 이거 일 수밖에 없어. 이거 말고는 이거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야 이거는. 그치? 그리고 니은은 어때 세별아? 네? 같거나? 어? 오케이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이렇게 바꿨잖아. 그래서 얘는 A랑 B랑 같다. 그치? 근데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까지 쓸 필요 없어. 어차피 저기 안에 0이 내포돼 있을 거니까. 그치? 얘는 딱 이것까지 끝. Q의 진리집합, P의 진리집합. 나 솔직히 PQ는 잘했을 것 같거든? R이 문제죠. R에서 살짝 걸렸잖아. 뭐 했니? 자, R의 진리집합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다. 손. 어제 제대로 안 나오던데. 야, 이거 내가 아무리 풀어줘봤자 니들이 생각 못하면 이거 말짱 꽝이거든? 이게 내 힘으로 좀 안 되는 구간이긴 해요. 하나만. 우와, 그렇지. 여기서 실수하게 되면 A가 0이고 B가 0이다 이렇게 쓰는 애들 있어. 아니야 이거. 오류야 오류. 이러면 안 되지 이 새끼들아. 얘들아 절대값 안 배웠어? 절대값 A랑 절대값 마이너스 A는 어때요? 당연히 같지. 라고 했으면 난 이랬을 것 같아. 이랬으면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이래야죠. 그리고가 아니라 또는이에요. 둘 중 하나만 0 돼도 돼요. 왜 그런 줄 알아? 봐봐. 잠깐만 확대시킬게. 야 봐봐. 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내가 B를 가려봐. B가 0이라서 가려봐. 절대값 A는 절대값 A 맞지? 내가 혹은 A가 0이라고 생각해봐. 절대값 B랑 절대값 마이너스 B는 같은 거 맞지? 그래서 동시에 0이 될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0 돼도 돼요. 이건 엄연한 차이인 거지. 이해됐지? 자, 다 썼어요. 자, PQR. 자, P는 Q한테 포함이 되겠네요. 왜? 얘는 00이어야 되는데 얘는 00이어도 되고 11이어도 되고 22이어도 되고. 봐봐. 문제가 물어본 건 이거예요. P의 여집합과 R의 여집합을 비교했을 때 필요 조건이라 그랬으니까 이게 맞는지 확인하라는 얘기지. 그러면 나였으면 이렇게 바꿨겠지. R이 P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왜요? 0 또는 B가 0이니까 00, 01, 10 뒤질 때까지 만들 수 있겠지. 이해됐지? 오케이. 디귿. 아유 내가 진짜 난 여기서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Q이고 R은 여기서 끊게. P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게 P랑 같니? Q이고 R은. 그래서 내가 아까 초반부에 외우라고 한 거야. 얘들아 또는은 집합으로 따지면 합집합. 그리고는 집합으로 따지면 교집합. 기억나시죠? 신발 Q였구나. 이거 물어본 거야. 됐지? 외우라는 건 외워 그러니까. 그러면 Q와 R의 교집합은 뭐겠습니까? A랑 B랑 같아는데 둘 중 하나는 이 새끼가 0이 된다는 얘기는 얘가 결국 뭐였다는 얘기예요? A도 0이고 B도 0을 유도한 거야. 이해됨? 그게 그게 P냐고 물어봤는데 P가 얘랑 똑같으니까. 오케이, 디귿 통과. 기억, 니은, 디귿 정답 끝. 맞춘 사람? 좋아요. 여기까지 우선 하남고 제외하면 숙제고 다음 시간에 명제 끝낼 거고 그 다음부턴 이제 하루에 한 단어씩 끝내버릴 거야. 한 10문제 정도 추려서 각 단원의 개념 설명 짧게 정리하고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시험 준비에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을게요. 쉬었다가 이동합시다.